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좀 달라진 여론 분위기 이런 걸 우리 국내 언론이 여기저기 보도한 걸 봤는데 외신에서도 그런 거 주목합니까? 네, 그 다수의 외신이 최근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중에 흥미로웠던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한국에서 통일 수분 핵 폭탄 팩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얼굴에 붙이는 팩인데요. 그게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명 김정은 마스크팩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건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건데요. 그렇죠.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BBC를 포함해서 다수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마스크팩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물론 그려져 있고요. 백두산 광천수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 포장지에는요, 그 주름 방지와 수분이 풍부한 핵폭탄 팩이다. 이런 내용이 슬로건으로 적혀 있고 그러니까 노화 때문에 새벽잠 설치지 마시라오 이런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문구도 국내 보도됐어요. 네, 그래서 현재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그래서 25,000개가 팔렸다고 하고 그리고 홍콩의 성도일보에 따르면 35,000개가 팔렸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성도일보는 이전에 한국에서 독재자로 널리 비난받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론이 따뜻해지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스페인의 ABC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한국이 급기야 영원한 적의 이미지를 판매하는 데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실제 보도에서는 또 일부에서는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한 탈북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북한 독재자를 미워하는 것은 억압과 고문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번엔 호주의 A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럼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올 한 해도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올해 가장 큰 국제 뉴스 중 하나 꼽자고 하면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이 불똥이 이제 캐나다에까지 튀면서 캐나다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우방국들까지 난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국은 그래도 험한 파고를 잘 피해왔다. 이런 보도가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은 미중 무역 전쟁의 십자포화 속에서 한국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닌데 민첩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적응력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강대국 간의 충돌 상황을 겪으면서 생긴 적응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번의 경우도 정부와 민간이 모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민간 어떤 전략을 세웠다고 평가합니까? 일단 그 민간이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경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외교, 안보 이런 차원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을 경험을 하면서 중국의 공장과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탈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탈출. 네.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문은 물론 미중 무역 갈등 이전부터 중국 내부에 있는 그 좀 불공정한 시장 관행 그리고 또 사드 보복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인건비가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고 뭐 이런 사정들로 인해서 점점 이제 중국에서 실망한 그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를 점점 축소를 하고 있었는데 미중 갈등 이후에 이런 흐름이 더 가속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은 특히 그 베트남 같은 나라들로 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뜻밖의 수혜자는 베트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베트남을 뜻밖의 수혜자라고까지 표현했네요. 중국에 그래서 투자 중인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그 한국과 베트남 간의 그 박항서 감독의 활약 덕분에 양국 외교 관계 수립이 아주 뭐 지금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하죠. 네. 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기업 투자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신문에 따르면은요. 그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올 상반기에 19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자면은 2조 2,300억 원이 넘거든요. 이런 규모가 투자가 돼서 같은 기간에 대중국 투자액이 16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액이 대중국 투자액을 넘어섰다고 하는 겁니다. 역전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 컨설팅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까지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달리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복 관세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면서 특히 그 이번에 만약에 한미 FTA 이것마저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그 한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국내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면 물론 비용 상승은 임금은 더 올라가겠지만 미국의 그 시장 접근이 더 용이할 거라는 그 이유라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다변화된 생산 기지로 무역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파고를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우리 거죠. 민간 기업들은 탈중국 그리고 생산 기지의 다변화. 그다음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합니까?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역시 경제분야도 그랬듯이 없던 것이 갑자기 대책 방안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건 물론 아니고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 그러니까 미중 변수 없이도 물론 해왔던 것이지만 그 남북의 분단이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그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 그 이용되어 왔다. 이게 이제 한국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신문도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 주도권을 직접 행사하려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미중 간의 경쟁에서 이 한반도 문제가 협상 카드로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이익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거래 대상으로 변질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거죠. 미중 간 패권 다툼에 한반도가 이용되지 않으려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그렇죠. 바로 이런 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이 한국의 한 여당 국회의원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 양국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고 그래서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외교적인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은 계속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가 될 뿐이라는 거고요. 그게 남북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라는 거죠. 중요한 지적이죠. 아까 베트남 이야기하셨는데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 현지 언론이 뽑은 올해의 인물 1등이 됐다면서요? 우리 국내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이 베트남 국영 TV인데요. 그 VTV1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2018년 올해 의 인물을 선정 발표하는데 박항서 감독이 여기서 1위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럴만하죠. 그렇죠. 이 방송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은 이제 국제 문제라든가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인물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트남 국내 관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정되는 게 굉장히 드문데 또 올해의 그 박항서 감독은 뭐 특별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그래서 베트남 사회에 준 자부심, 그다음에 자신감. 이런 걸 생각하면은 모두가 이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VTV1은 오는 1월 1일에도 박항서 감독을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방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베트남과 한국 정부 사이의 외교에도 박항서 감독이 아주 긍정적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향이 아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까 그 한국 기업 투자액 또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그 베트남 투자가 중국 투자를 앞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전례 없는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과 베트남 간에 20세기에 있었던 그늘진 과거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한 베트남 관계에서 박항서 감독의 기여는 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국하고 베트남 관계가 긍정적으로 조성된 만큼 그 베트남전 당시에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은 물론 그 한국 기업도 환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가 잊고 있는 과거사 청산 이것도 역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항서 감독 참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프랑스 언론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에서 나오던데, 그러니까 급격한 인구 감소 이거를 이제 문제로 다룬 건데 리베가스용이라고 하는 유력한 일간지입니다. 지난 12일 기사에서 한국 부부들에게 아이 갖는 거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사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치라고까지.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의 50%를 집값으로 들어야 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양육은 생각도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부는 될 수 있어도 부모는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한국 부부들이 부담하는 양육비가 프랑스에서의 양육비보다 2배나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출산율도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우리 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프랑스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프랑스의 경우 1.88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0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올해는 0.96명이 될 거라고 이 신문이 전망을 했습니다. 한때는 프랑스가 세계 최저 출산율이었는데 프랑스는 그렇죠. 출산율을 많이 높인 거거든요. 그렇죠. 참 지금 1.88 대 0.96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AFP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8일자 기사에서 한국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는 역시 육아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서는 한국의 엄마를 위한 자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여성이 예를 들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대학 졸업 성적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완벽한 이 신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유창한 영어 실력도 있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러니까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임신을 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비로소 이 여성이 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은 앞에서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한국 여성에게는 중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다 알리니까 근무한 지 9개월 만에 이 회사로부터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이 회사에서 일할 자리는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가라고요? 예. 어이고. 그러면서 이 여성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건데 뭘 깨달았냐면은 이 회사에 일하는 모든 여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못 느꼈는데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거나 그리고 연령이 대부분이 40세 이하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임신했다고 나가라고 하면 요새는 처벌받는데 아직도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 있는 모양입니다. 대기업은 없을 줄 몰라도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그 AFP 통신이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15일자 보도에서 한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좀 재미있어 소개해드리는데요. 예.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20살에서 40살 사이 남녀 총 2,0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설문 내용이 뭐냐면은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일본 여성의 32.9%는 긍정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 여성 중에 15.8%만 긍정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시사합니까? 결국 한국이 고도의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또 서구 국가들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성평등 의식을 갖췄는데 네. 사회나 기업이 이걸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성 역할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 전담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있을 수 있는 장애물들을 훨씬 더 잘 제거해 놨기 때문에 또 그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하면서도 함께 사회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여성은 그러니까 의식은 상당히 진보했는데 성평등에 있어서 좀 더 그리고 진취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아를 하면서 이제 사회 이 새 생활을 하기에 앞에서 나온 육아 비용 문제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그 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아교육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진취적인 가치들과 동반해야 될 다른 여러 가치들을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낮은 출산율은 사회 탓이다. 그렇죠. 예. 또 해마다 연말 되면 각 언론들은 올해의 뉴스 탑10 이런 것들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외신들에 혹시 우리나라 소식이 들어가 있는 거 있나요? 그 CNN이 재미있는 걸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좋은 일들.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고 무슨 단어도 아니고 2018년에 있었던 좋은 일들 선정했거든요. 10대 뉴스도 아니고 좋은 일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몇 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는데 예. 먼저 남북한의 그 한국전 공식 종전 약속 이걸 꼽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이건 좀 특이하실 겁니다. 그 최대 규모의 개 도살장을 폐쇄한 것. 이것도 월드뉴스의 좋은 소식으로 뽑혔고요. 예.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다는 것. 이것도 2018년 좋은 소식으로 뽑혔습니다. 결국 남북관계 관련된 부분이 좋은 소식으로 많이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 CNN 방송이 뽑은 좋은 일들로 또 그 밖에는 뭐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관련 없는 거지만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이게 동성애 문제를 가르치게 된 것도 뽑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인데 에이즈하고 에볼라 그리고 암 치료에 있어서 좀 올해 뭐 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획기적인 한 걸음 더 나간 것 이게 네. 뽑혔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그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 이런 것들이 올해의 좋은 뉴스로 뽑혔습니다. 내년도 CNN의 좋은 일들에 북핵 문제 완전 타결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